41번 유전자 키 판타지에서 발산으로. 판타지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만일 그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삶에서 마음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이런 중독성 정신 패턴에 갇히게 되면 그것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타지의 바퀴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당신의 삶이 주기적으로 재설정되는 것처럼 다음번의 코드가 올바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때 당신은 그 그림자보다는 진정한 시작 코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판타지와 희망의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대신 당신의 더 높은 목적이 쪽발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전자 키 41 그림자 판타지. 오늘은 41번 유전자 키 5번 라인의 날입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에 예지의 길에 대해 묵상하는 저는 라무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주기가 한 바퀴 돌아 시계가 재설정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내가 굴렸던 판타지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소망들은 어찌하여 판타지의 루프에 갇혀있게 된 것인지도 아프게 상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어떻게 꺼졌는지 기억나지도 않는, 아니 꺼져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던 내면의 불꽃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막연한 소망으로 골든패스 여정에 올랐던 한 해였습니다. 현존 상태의 기쁨과 충만,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소망이 판타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쳇바퀴만 굴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타지는 어떻게 예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한 해의 시작 즈음에 리셋 과정에서 무거운 질문들이 덮쳐옵니다. 시작의 코돈에 속하는 41번 유전자 키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친절한 어조로 조목조목 뼈를 바르듯 짚어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들이 그저 판타지에 그치고 만 것은 그것들이 현실 세계와 유리되었기 때문이며 판타지의 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물질적인 차원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번에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저의 영혼의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라무가 되었던 해발고도 2700m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골 마을에서 말이죠. 15년 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곳은 내게 과거였고 먼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말이죠. 최소 3일이 걸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삶의 신비가 저에게 코드 재해석의 기회를 주려 했던 것인지 과거를 현재로 소환해 주었습니다. 계획은커녕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당연한 것처럼 나는 어느새 히말라야의 푸르디푸른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현재였고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의 삶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며 깨닫게 하려던 것은 삶에 대한 물리적 감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가려면 내 두 발로 걸어가야만 닿을 수 있고 한겨울의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은 산에서 베어온 나무장작에 불을 피우는 일이며 더러워진 옷가지는 손이 터질 듯 차가운 지하수에 두 손 담가 빨아서 며칠에 걸쳐 겨울볕에 말려야 하는 그곳의 생활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물리적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나를 극명한 대조 속에 던져서 나를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이 개념과 관념들이었음을 여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껏 나는 영적 구도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개념과 관념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데 치중하면서
삶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부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빗 호킨스는 평범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성이며 진짜 자신에 관한 진실은 일상생활의 도를 통해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타지에서 벗어나 예지의 힘을 확보하는 것은 평범함 속에서 물리적, 형태적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먼 길을 떠나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오늘도 무명의 날의 연속이지만 두 발바닥 지면에 딱 붙이고 오늘 하루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